존경하는 구벽구 부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질문에 답변하시는 김영덕 도사님과 장서공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에게 도정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영산강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건 대책과 두 번째로 나주 SRF 열평합 발전소 가동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 지역 늘어지 관광개발 계획,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식 동부지법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지법 본부장 박연식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산강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나주에서 목포까지 영산강 수질은 현재 몇 급수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산강 수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부분은 지금 담양 구간이나 황룡강 구간은 2등급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류 지역, 주로 이제 광주시 구간을 통과하면서 나주 구간입니다만은 조금 4등급 정도 다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류 지역은 무안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약 3등급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대강 사업을 시작했죠. 예. 4대강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4대강 사업에서 한강이나 낙동강 등은 대체로 그 BOD라는 게 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양은 하고 클로로필이라고 해서 이런 농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우리 영산강의 경우에는 설치 이전보다는 약간 좀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BOD라고 하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증가했고요. 그 조류의 지표가 되는 클로로필 A라는 농도가 이게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산강 상태는 수질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녹조 발생 상태나 강 바닥층, 어류 변화 등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봐야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그렇죠. 예. 예,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은 진짜 보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현재 우리 전남 도민이나 영산강 끼고 있는 우리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수질이 방금 말씀하신 더 악화되고 있고 또 생태계 보건도 더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영산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우리 또 호남의 남도의 젖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역사도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산강은 반드시 살려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영산강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을 끼고 있는 우리 담양군, 장성군, 나주시, 한평군, 모항군, 또 영암군, 목포시 7개 시군이 연관이 되고 있죠. 이 7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영산강 수질 개선이나 생태 복원에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요? 같이. 예, 우리 도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영산강 환경 정화선을 이용해서 강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수질오염 총량주를 통해서 각 시군에 총량을 할당을 하면서 양을 줄여가는 그런 계획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군하고 같이 하천하고 쓰레기 사업이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점 오염은 저감이라든가 기타 사업도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가시인 효과가 지금 아주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생태 복원하기 위해서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실계 시군과 함께 영산강 수질 개선과 또 생태계 복원 이런 게 대해서 종합적으로 영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런 부분도 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냐면은 지금 각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예산이 비록 투여를 하지만은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각 시군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각 시군 하다 보니까 하는 사업에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7기 시군 한 번에 같이 해서 영업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영상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있는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저희 도하고 시군 함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일단은 오염물질이 강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 처리장이 계속해서 증설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에 대해서도 처리 시설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비점 오염원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하고 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 질소하고 이 비료에 있던 물질이 바로 강으로 들어가게 해서 녹조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이러면 비료 관리법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쓰레기도 많이 그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많이 떠밀려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정화선을 이용해서 퇴적된 쓰레기도 제거하지만은 또 그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 부유 쓰레기도 저희들도 같이 시군하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 굉장히 영산강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그 영산강 하구 쪽에 저희들이 그 어류를 그 조사하는 망을 좀 어류 측정소를 3개서를 해놨는데 자 2008년의 경우에는 어류들을 보니까 기형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2008년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오염에 강한 붕어나 잉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2020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3군데 그 어류를 조사한 결과 기형어들은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요. 웅어라든가 준치, 동작에 이런 그 깨끗한 애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하구뚝 개선 사업을 해서 해수 유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숭어도 많이 지금 영산강 하구 쪽에 숭어도 굉장히 많이 지금 분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 고기 못 먹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그 지금도 2008년에 마찬가지 오염돼갖고 있고 다 기형은 있어요. 예, 근데 2008년에는 고야를 그런 비록 어종이 상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상하고 있는 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죠. 네? 예, 자, 그러시면은 일단은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과 그 도에서 이렇게 영상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금 우리가 제가 서도 말한 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막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적은 돈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뭔가 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고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영산강 하구 보존 및 관리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죠. 예, 예, 거기에 우리 하구 보존 실천 계획도 있죠. 예. 수립을 해야 된다고. 또 거기에 또 하구원 센터도 설치돼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영산강 하구 보존 조례에 따라서 영산강 하구관리센터가 운영이 되느냐 그리고 하구 보존 실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하구관리센터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국가기관 이 하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아직 운영한 데가 없고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하구 에코센터라고 지금 부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그 하구의 중요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거든요. 하구는 뭐 그 문을 열게 되면 해수부,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이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다양한 형태의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영산강유역청에 용역을 하나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하구 보존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가 하구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설치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요즘 많은 것 중에 생태화하고 제자연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좀 그 공무원들이 어려워한 것 중에서 영산강은 현재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우리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하구 뚝을 만들어 놔서 호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화나 제자연화 하게 되면은 강은 흘려야 되니까 모든 뚝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 복원이 되고 제자연화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치수 목적으로 홍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구 뚝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이 뚝의 이치에 맞게 또 가둬놔야 되거든요, 물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말씀은 강과 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영산강 우리 이제 학원에서는 또 호수라고 또 영산 그 호수 우구로는 또 영산강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 그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있는 우리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수문을 개방해서 실증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낙동강에서 왜 그걸 했을까요? 일단 그 낙동강의 경우도 저희 이제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 제자란 말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부하고 국토부, 해양수산부, 그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투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수문을 개방을 하고 염분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해봤는데 실험 결과 상유약 12kg까지 염분이 유입이 되고 지하 관정에서도 보니까 염분이 침투했더라.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그 네. 입장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해수 유통 시 염수 침투 영향 예측에 관한 연구 용역을 2017년 8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하구뚝 축조 이후 수생태계 변화가 있다. 그리고 수질 변화가 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완전히 개방을 했을 경우에 그 상류 동강면까지 그 염수가 침투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말씀대로 전체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 동강까지 올라와요. 예. 예, 현재 지금 이제 일부 한나내 2개 일부 수문을 개방해서 수시로 물이 흐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생태계가 복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그걸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수문을 연다 하면 당연히 바다에 올라와서 농사도 못 짓고 염분이 들어와서 예. 아니 생태계가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낙동강도 이렇게 비록 3차에 실험을 한 결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우리 낙동강의 하나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같이 우리 영산강도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국가하천 이걸 전체를 살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요. 우리 도 자체적 예산 갖고 힘들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할 때도 우리 도의 자체 사업을 하려 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적에서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산강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 하면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나 또 우리 도에서 보정에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해 가지고 정말 영산강을 살려서 우리 전라남도의 남도 젖줄을 살리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영산강하고 통합 관리 방안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용역 제목이 뭐죠? 협력을 통한 영산강하고 통합 관리 방안 연구. 통합하려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담겨 있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대선 과제로 지금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영산강에 관련 투자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현재 우리 도하고 같이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효과가 있는 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한 가지는 이제 제자나 그리고 보거나 생태보건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 사실 그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뛰는 분들이 이 영어 정의를 한번 전문가하고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한번 재정의가 좀 필요하다. 예. 굉장히 이런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한번 그 영어 정의라도 좀 정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도마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급 효과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나주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우리 SRF 열 발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SRF 문제는 우리 나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현안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2개 시군 생활 쓰레기 처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2019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 약 2,100여 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매립이 약 36%, 그리고 소각이 한 18%, 나머지 44.7% 정도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수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은 자체 소각 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잔재물을 매립을 하고 이제 소각 시설이 없는 시군에서는 이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 시설이 없는 시군도 소각 시설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소각이나 매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네, 재활용을 뺀 나머지는 재활용 그렇습니다. 빼고 나머지. 예. 네. 예, 그런 다음에 시익을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처리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그 원칙이 있는데요. 광역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쉽게 말하면 생활 폐기물만큼은 당신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가 해야 관리하고 되고. 처리해라. 그런 그렇죠. 뜻입니다.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생활 폐기물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광주 광역시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자기들이 안 치우고 지금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데 왜 안 치우고 있는가? 그 원칙은 일단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폐기물 관리법상으로 생활 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이 이제 네. 주체가 됩니다. 예. 광주시는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지금 SRF라고 해서 예.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생활 폐기물 쓰레기를 광주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처리해주라 좀 때를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그러면 예. 왜 광주 사람들은 당연히 그 폐기물 법에 의해서 자기들 처리해야 되는데 왜 나주시에서 처리해주라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입니까? 먼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광주시 주장은 이렇습니다. SRF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주로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품은 자기들이 제품을 사용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그 SRF 제품은 거의 그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지금 톤당 6만 원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품이 초창기 때는 제품이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지금은 사업장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화 돼가지고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광주시에서 나주시의 SRF 시설 가동이라고 하고 있는 중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2016년에 광주시
상무소각 시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9월 27일에 광주시 국장께서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에 광주시 걸 전량 공급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좀 그 남방공사의 그 공사 과정을 보면은 그 환경영향표가 초안에는 우리 그 2013년에 죄송합니다. 2009년에 RDP에서 SRF 바꿔진 13년이죠. 저희들이 그 2000 죄송합니다. 그 당초에 그러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2009년에 지금 광주 전남 혁신도시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 협력서를 할 때는 9개 기관이 그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시가 없었죠. 예,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9월 27일에 광주시 국장께서 우리는 나주 공동 혁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에 SR을 다 공급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그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인데 그 초안에는 나주시 3포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광주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다시 본안에는 다시 광주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광주시나 한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설명에 굉장히 중요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광주시 걸 슬쩍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나 한난에서는 조금 그 나주 시민들을 좀 비방하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죠. 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붕괴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방금 그 소비에 본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이라도 광주시장이 자기 쓰레기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우리 나주 시민한테 사과의 말씀만 하면은 그래도 해결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현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그 전라남도나 또 산자부 또 우리 나주시 또 거버넌스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그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쭉 해 오시다가 여러 가지 그 사정상 이제 거버넌스가 지금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잘 진행해 오다가 거버넌스가 해체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해 왔는지. 그 지사님께서도 그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좀 빨리 서둘러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그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계속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때 그 산자부라든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는 일단 재판이 진행되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개별적으로도 나주시하고 그리고 그 광견노협 그다음에 광주시 환경부 산자부를 좀 계속 실무선에 계속 만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떻게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실무적으로는 계속 만나고 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 또는 합의점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송 중인 우리 그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소송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아시는 분들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12월 16일에 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반려 처분을 하니까 광주지방법원에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 결론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구조 2021년 4월 15일에 나주시가 2020년 12월 16일에 한국지역난방사에 대하여 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우리 광주지방 1심 판결에서 나주시가 패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패소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항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여러 여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항소를 하겠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번 소송 과정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 광주광역시장을 한번 행태를 보자고요. 광주광역시장에 보다 5개 구청장들은 연명으로 재판에 호소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송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광주시장 뭐라고 했냐? 존중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 나주 시민들은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광주시장이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광주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도는 이렇게 봅시다. 우리 도는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 이렇게까지 소송에서 이기려고 자기 어떻게든지 우리 나주시를 폐소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과연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우리 시민들 여기다 지금 또 분개를 하죠. 예, 그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청장이 그냥 당사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으면서 재판을 앞두고 호소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광주시장님께서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니 우리 나주 시민들이 배를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나 구청장들이 이런 재판이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주 시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나 구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좀 미안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그때 의원님께서 이제 왜 그 호소문 같은 걸 대응 안 하지 않았냐는데 저희들 사실 그때 나주시하고 그 새로운 저희들 그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전 노예부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근데 그 단지 이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만나고 TF팀도 구성해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도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별로 잘 몰라요. 예,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우리 나주 시민 혁신도 예술업인데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걸 이렇게 가만히 한 거 안 돼요. 어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 보고 우리 도도 우리 나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안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뒤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면 나서서 나주시와 같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SRF를 쭉 같이 우리 시민들과 대화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과정을 보면은 해결점은 사실 지금 당장에 답을 내놓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처리한다고 한다 하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조금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새로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었으면은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나주시 힘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 도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해서 새로운 협의체든 새로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그 도의 입장도 이제 사실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4월 15일에 그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광주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 SRP에 대한 온라인 인식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53%는 광주시가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죄송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동의에서 네. 찬성이 50%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성명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주장하기를 광주시는 나주 SRF 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지금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 환경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경에 시도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법에. 아, 예.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시군에 있는 그 매립장에 직매립 생활 쓰레기를 바로 매립한 걸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도의 발생 쓰레기는 시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직매립을 못하게 되니까 최소한 소각시설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시설을 시군구, 시군구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나주 SRF 문제라고 보지만은 그게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광주시나 우리 도나 이제 앞으로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부터는 이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체 처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그 쓰레기 생활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차후에 법도 바꿔지고 또 대안도 바꿔진다 하니까 전상 이 쓰레기는 또 해무 시설이에요. 각 시군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이렇게 생활 폐기물은 방금 말씀대로 자체 생산한 지역에서 발생지 원칙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도지사님 좀 뵙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제가 동부 지역 본부장과 질문 답변 등에서 대강 이해하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광주 광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하십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요. 언론에는 상생해요. 광주 전남.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 군광 문제, 우리 혁신도시 기금 문제, 또 공공재 2차 지방 이전 문제, 또 초광역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같이 생산 못하는데 도지사님, 광주시장을 존경했었습니까? 예, 광주 전남은 서로 상생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광주 전남의 상생 문제를 보면은 주로 광주시에서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도지사님께서 존경한 그 일정 부분은 이제 또 같이 또 광역 자치단체 존경해야 되겠죠. 저는 광주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 나주 시민들 아주 정말로 광주시장도 인정을 안 할 정도로 나쁘게 생각합니다. 예. 혁신도시 기금을 주라고 난리예요. 그럼 쓰레기를 우리가 치라고요. 이런 괘씸한 행동 어디가 있습니까? 막말 봐서 내년에 선거가 된 다음에 떨치기 운동해야 돼요. 이용섭이. 우리 빚가용 주민들의 아픔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광주시장이 되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 생각 말씀해 주시죠. 이제 광주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질문으로 하시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도정 질의 답변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주 시민들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취지를 잘 새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상 우리는 광주하고 전남도는 한 뿌리로 생각하고 네. 또
통합도 해야 한다고 상수연대 해야 합니다. 그럼 정말로 이런 아픔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주지. 자기 아픔에 대해서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남부나라고 자기 아픔은 자기 나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혁신도시에 이렇게 설립되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전남과 광주가 공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키우고 또 그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함께 해야 되고 그 혜택도 함께 가져야 된다. 또 학생들도 광주광역시 학생들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서로 상생을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 우리 나주 시민을 위한 우리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나주 시민들이 겪을 그 상실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매우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항소 등 법적인 문제는 나주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RF에 대한 문제 인식과 여건이 2011년, 13년, 15년 그때와 지금 2018년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상식과 순리로 보면은 광주광역시 쓰레기는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돼서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도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도에 광주 SRF 처리를 혁신도시 열방압발전소에서 처리하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서 2013년 10월 달에는 나주시가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SRF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광주광역시가 남방공사하고 사업 협약을 한 것은 그 이후인 2014년 9월 달에 남방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SRF를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도 나주시나 전라남도의 반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남방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앞으로 정부 방침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 판결로 법적으로는 SRF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또 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 이 정부 방침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SRF의 유해성을 인식을 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SRF 사용 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 광역시라도 먼저 SRF를 사용 제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또 SRF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아까 동부본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2020년 9월 환경부가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시도가 소각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생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수도 성명성을 통해서 광주시는 나주 SRF 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의 환경 기초 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SRF 나주 SRF 문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민간 협력 가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최적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아닐 수 있지만은 차선책을 서로 합의해 낼 수 있는 민간 협력 가버넌스 역할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를 갖고 법적으로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민간협력 가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의 방침이고,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산업부랄지 환경부가, 정부가 좀 더 성의껏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함께 하면은 가버넌스를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생인주 처리 원칙과 또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을 준수해서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이 빨리 정말 행복한, 우리 혁신도시에서 정말로 뭔가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네, 국장님.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관광 분야 업무를 지금 계속 추진해 오시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 하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김영록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관광 분야 가장 큰 성과는 한마디로 양적, 질적 성장이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래서 그 전남 관광이 매우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2019년 말에 전남 관광객이 6,254만 명을 달성했고, 또 2023년 전국체전 그리고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관광 이벤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천사대교 개통, 또 진도 솔비치 개장, 그다음에 목포 케이블카, 여수하고 고흥을 잇는 백리 삼성길 등 물론 여수의 경도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섬 해안과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또 접근성 개선이 큰 부분이고요. 작년 6월에는 국내외 관광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남 관광재단이 출범을 해서 전남 관광지 그리고 전남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조직이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국통합관광사업 214억 원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전국 4대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목포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1,000억 원입니다. 여기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과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그 작년 코로나19에 대응해서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하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334회 임시회 때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지금 느러지 이에 대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을 유치하자, 이것을 제안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제가 이 분야에서 제가 어떤 분야를 했냐면 출렁다리, 또 짚라인, 오토 캠프장, 경관식물 축제, 또 주차장, 또 산책로 여러 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 개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신지?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느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반도 지형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 땅은 한반도 지형하고 닮은 땅은 무안군 몽탄면이고,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나주시 동강면입니다. 느러지라는 명칭이 생긴 이유는 물살이 늘어져서 느리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주 쪽에 전망대가 있고 무안 쪽에는 별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계절별로 특색 있는 모습 등 숨은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나주 느러지 전망대와 무안 영산강 강변 풍광이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누런지 관광 개발 자원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 나주시 그 무안군 관계자를 불러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 구상에 늘어지 전망대 아트 갤러리 조성 계획을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제7차 전남 관광개발 기본 계획에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그 전망대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있고요. 무안군에서는 그 늘어지 내부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나주시는 그 전망대 주변 수변 데크 등 조성 사업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무안군에서는 영산강변의 경관 개선 사업을 여기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늘어지 관광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차별화되고 균형 있는 늘어지 관광 개발을 이끌어가고 또 콘텐츠 발굴에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안하고 나주 양쪽을 오갈 수 있는 그 짚라인을 설치하고 또 거기가 물살이 느리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겸한 오토 캠핑장 그리고 펜션 단지 등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시려는 말씀 드렸는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장성 출렁다리가 지금 계속 상당히 그 가오도 출렁다리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셨습니까? 네. 여기 우리 무안서 동강 지역으로 전망대가 올 수 있는 그 짚라인보다는 요즘은 또 나이 자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렁다리가 있어야 사람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 짚라인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나이 자신 연로하신 분들은 그래도 출렁다리가 훨씬 더 도보에 이점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네. 비록 예산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들지 그러나 하여튼 남북권 관광 계획이나 7차 기본 계획에 잘 반영해서 우리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나주시와 무안군이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전남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예, 하신 예. 말씀 하시죠. 그 늘어지를 이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반도 남한 쪽은 그 경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북쪽으로는 그 현재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안군 땅이니까 일단은 그 한반도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 테두리를 잘 이렇게 생태적으로 해서 그 수목을 식재를 해서 딱 보면 아 한반도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예. 그 야간 관광객을 위해서 그 테두리 라인에 그 야간 경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을 제시했고요. 예. 또 기왕에 그 한반도 테두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도도 있고 광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 이제 가족들이 와서 저쪽은 울산시 같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예. 그런 것도 그래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어떤 그 비전 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 아예 떠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에 노력하시겠다 하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또 청년이 돌아온 전남, 또 사업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적 지원 방안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2차적 이자 지원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상짜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1% 이하로 떨칠 수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